운동량.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를 3회차 들어가는데 단일 이론, 그러니까 이 이론만 딱 보면은 앞에 내용보다는 조금 쉬워요. 문제 어렵게 내려면 앞에랑 섞어야 돼.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실전 수능 같은 경우는 다른 이론과 문제가 섞여서 나오고요. 근데 이것만 딱 나오면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숙제 하실 때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쭉 보시면 운동량부터 좀 볼게요.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를 운동한다 그러잖아. 물체가 운동하는 양을 한번 재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제 2kg짜리 공과 3kg짜리 공이 있어요. 이렇게 가요. 그럼 속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 상태, 이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 똑같아. 근데 운동 상태가 똑같다고 얘네가 만들어내는 효과까지 똑같냐 이거예요. 그 효과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맞았을 때 뭐가 더 아플 것 같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운동 상태는 똑같지만 이런 공이 날라왔다 치면 뭐가 더 아플까? 우리는 이게 아프겠죠? 무거운 놈이 똑같은 속도로 던졌을 때 무거운 놈이 부딪힐 때가 더 아플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운동의 양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이런 운동량이란 개념을 만든 겁니다. 참고로 이제 기호는 P를 쓰는데요. 사실 이제 운동량이란 건 영어로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럼 M을 쓰는 게 맞잖아. 보통 첫 글자를 따니까. 근데 M은 이미 질량이라는 애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남는 알파벳 아무거나 쓴 겁니다. 알겠죠? 저 기호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남는 알파벳 아무거나 넣어놓은 거야. 안 겹치는 걸로. 운동량 어떻게 계산하는데, 운동량이란 건 그래서 우리가 운동 상태, 속도에다가 질량만 딱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MV 이걸로 좀 계산을 해요. 한번 봐봐.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운동량은 벡터겠죠? 벡터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표현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건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 방향과 속도 방향이 똑같죠? 사실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니까. 여기에 운동량 방향까지도 얘네들은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도 무조건 같은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단위는 뭘까요?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겠어. 우리가 보통 힘의 단위는 뉴턴, 에너지 단위는 줄 이렇게 전용 단위가 다 있잖아. 근데 얘는 전용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단위를 좀 만들어. 질량의 단위가 뭐지?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컨드. 그죠? 그래서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요거를 단위로 좀 사용을 합니다. 괜찮니? 아니 뭐 했다고 40분이지? 아 그런 이상한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이제 공부하는 기계 됩시다. 진도 나가는 기계 온. 알겠죠? 우리 운동량 배웠으니까 한번 운동량 계산해볼까요? 얘 운동량 몇 나와? 2kg MV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kg 곱하기 2니까 4kg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벡터다 보니까
방향 표시 해줘야 돼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은 플러스 4 이렇게. 얘는 이거 좀 쉬우니까 왼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이것도 똑같긴 한데. 이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은 마이너스 6 kg m/s.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 됐죠? 별거 아니지? 이렇게만 해주면 끝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그래프 보는 법 한번 볼게요.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다 쳐봅시다. 그럼 일단 뜻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운동량이 커지고 있네. 맞죠? 운동량이 점점 더 많이 커져요? 점점 조금 커져? 일정하게 커져? 이거는 일정하게 커지는 거지. 맞죠? 운동량이 커지는 게 뜻이 뭘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질량이 커질 수도 있잖아. 또는 속도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속도가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뜻해요. 왜냐면 질량이 커지는 거는 고등학생이 계산을 하기 힘들어서 운동량이 커지고 있다는 건 웬만하면은 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맞지? 그 실제 현실 세계에서 가면서 질량이 커지는 경우가 있긴 있나? 어떤 거? 눈덩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굴려. 가다가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면서 질량이 커지는 거잖아. 그런 예시 빼면은 웬만한 나머지 경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운동량이 일정하게 커진다며. 그럼 속도도 일정하게 커지는 거네요? 그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는 건 무슨 운동한다는 건데? 가속도 운동하는구나. 그럼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알짜 힘은 일정한 상태구나. 이런 그래프 모양이 이럴 때만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일정하게 커지니까 이렇게까지 뜯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울기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지. 그래프 나오면 항상 기울기 만들어 봐야 되니까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네요. 그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뜻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썼겠죠? 그걸 쭉 보시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델타 mv 이렇게 좀 적어도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기준에서는 질량은 어차피 안 변한다며. 그럼 질량은 앞으로 나와도 돼요. 수학적으로.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맞지? 이 뒤에 있는 놈, 이 놈 뭐지?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MA가 돼버려. MA는 근데 알짜힘과 똑같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요. 알짜힘을 의미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짜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지. 괜찮니? 넓이는 뜻이 있나요? 이 그래프는 넓이는 의미 없어요. 기울기만 의미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혹시 질문 있을까? 괜찮죠? 그럼 밑에 보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 이거 제가 이따가 뒤에 먼저 좀 설명하고 나서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 45쪽에 충격량이라는 거 나와요. 이거 먼저 좀 볼게요. 충격량.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체가 받는 충격의 양을 뜻합니다. 한번 봐봐. 이것도 똑같아. 일단 충격을 주려면 뭘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힘을 주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충격량이 크면 아파. 맞는 사람 입장에서.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때리는데 3초 동안 맞는 거랑 10초 동안 맞는 거 뭐가 더 아파요?
10초 동안 맞는 게 더 아플 거 아니야. 충격의 크기는 그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이라는 충격량은 물체가 받는 R자임의 시간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는 FT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니? 참고로 충격량이 I인 이유는 충격량은 영어로 임펄스라고 해요. 임펄스의 I에 따서 충격량 I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단위도 한번 체크할까? 이것도 전용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가 뭐지? 뉴턴. 시간의 단위는요? 세컨드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책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걸? 단위가 하나 더 있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거 있잖아. 책에 이렇게 써있죠? 얘는 사실 누구 단위야 지금? 이거 운동량 단위잖아요. 근데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단위가 똑같네? 맞죠? 그럼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위가 왜 똑같은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힘 F는 MA에 따라서 힘의 단위가 뉴턴이잖아. 그럼 뉴턴을 이렇게 공식 만든 것처럼 만들어 볼까?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죠.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잖아요. 뉴턴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양쪽에 S를 한번 곱해볼까? 왼쪽은 뉴턴 세컨드가 되죠. 여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된 거 맞아? 제곱 하나 날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시간만 곱하니까 똑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둘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충격량 계산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면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줬고요. 약 3초 동안 밀었다고 쳐봅시다. 이때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써줘서 총 60N 세컨드가 됩니다. 충격량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왜냐면 충격이란 것도 사실 왼쪽을 맞으면 왼쪽이 찌그러질 거 아니야. 오른쪽 맞으면 오른쪽이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효과가 다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벡터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우리가 R자임 방향 가속도 방향 여기에 충격량 방향까지도 무조건 똑같습니다. 요거는 알겠지? 이거 세 개가 무조건 똑같고 얘네 세 개도 무조건 똑같잖아. 얘네랑 얘네는 똑같을까 다를까? 쟤네랑 얘네 이건 독립입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만약에 똑같아 그럼 빨라지는 거고요. 반대야 그럼 느려지면 됩니다. 맞지? 근데 얘네들끼리는 항상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니? 얘 충격량 방향 어디에요? 오른쪽이겠지 뭐. 오른쪽. R자임도 오른쪽이니까. 그럼 둘이 이제 무슨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운동량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돌아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R자 힘이었잖아. 그래서 R자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요. 맞죠? 그럼 봐봐. 양쪽에 시간 곱해볼까요? 그러면 왼쪽은 R자 힘 곱하기 시간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운동량 변화량만 남죠?
근데 힘 곱하기 시가 이거 뜻은 뭔데? 이게 충격량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결론을 좀 내면은 결론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여기 이제 결론이 됩니다. 알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이란 뜻이 아니에요.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하는 일이 운동량을 바꾸는 일을 해주는 거지. 맞죠? 그래서 다시 이 운동량 변화량 어떻게 구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거랑 똑같다는 거지. 여기 나중에 이제 나중 운동량 집어넣으면 다 틀려요.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가벼운 예시 한번 들어볼게. 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멈춰있는 공을 5초 동안 밀었답니다. 20N의 힘으로. 그럼 이때 5초일 때 이 공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죠? 근데 이거 사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던 대로 하셔도 돼요. 가속도 몇 나오죠? R자임이 20이잖아. F는 MA 쓰면은 가속도 몇 나오지? 20은 2A일 거 아니야. 10이죠, 10? 맞아. 사실 가속도가 10이면 1초마다 10씩 빨라지는 거니까 0, 10씩 커지면 5초 뒤엔 몇이야? 50 아니야? 이렇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면은 충격량 한번 계산해 볼까? 20N의 힘으로 0에서 5초면 5초 걸린 거잖아요. 맞죠? 그럼 총 100Ns, 오른쪽으로 100Ns라는 충격량을 준 겁니다. 이만큼 운동량이 변하면 된다고요. 그럼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근데 처음 운동량이 있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처음에 근데 속도가 0이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 값이 그냥 0인 겁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이 변화량이 100인데 이게 0이면 얘 몇이야? 100 아니야? 100? 그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100이구나. 그러면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100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EV가 100이니까 V는 똑같이 50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떤 방법 써도 되는데 제가 이제 물리 처음에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사실 한 방법 이렇게 이제 F는 MA만 고수해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마다 그 문제 출제자가 이 방법으로 풀어서 좀 빨리 풀리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아까 그 실수 잡으려고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처음에 쭉 움직이고 있어 보자. 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충격량부터 계산해 볼까요? 충격량은 R자 힘 곱하기 시간. 몇 초 걸렸어요? 0에서 5초면 5초 걸린 거죠? 그러면 20 곱하기 5 똑같이 100N라는 충격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만큼 운동량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량이라는 거를 습관에 안 들여놓으면은 여기서 그냥 P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P. 그럼 이거 50이네 하면 틀리잖아. 그죠? 왜 틀렸어요? 충격량이 운동량인 게 아니고 운동량 변화량이거든.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인데 아까는 처음 운동량이 우연히 0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0 아니거든. 그럼 처음 운동량 몇이에요? MV 2kg 곱하기 10 20이라는 오른쪽으로 20이라는 처음 운동량이 있잖아. 그죠?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게 10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이 몇이어야 돼요? 120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운동량이 120인 겁니다. 그죠?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가 120이 나와야 되니까 속도는 몇이어야 돼? 2kg짜리니까 60이면 되겠죠? 이렇게 변화량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힘, 시간 이거를 빼먹었어. 힘, 시간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보통 그려집니다. 그럼 그래프 의미 파악. 시간이 지났는데 힘이 변해 안 변해? 힘이 일정한 거잖아요. 힘이 일정하면 뭐야? 등 가속도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겠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넓이만 확인해 볼게요. 기울기 뜻 없고요. 넓이. 그럼 넓이는 우리가 이거 두 개 곱하라 그랬죠? 맞지? 힘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넓이의 뜻이 충격량이 된다. 그럼 넓이를 구해놓고 우리가 충격량이 뭐랑 똑같다는 거 이용해서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는 거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문제 해결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괜찮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아까 이제 하다 간 거 운동량 보존 42쪽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일단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외력이 0일 때 일정 보존되는 법칙을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야 사실. 자, 이렇게 A 뒤에서 B가 이렇게 쫓아간다고 쳐봅시다. 이때 A가 좀 더 빨라.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그치? 그럼 부딪히는 모습, 그 부딪히는 순간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서로한테 힘을 주고 있을 겁니다. B가 A를 미는 힘. 그럼 B가 A를 왼쪽으로 밀었으니까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그럼 A랑 B는 각각 힘을 받았으니까 각각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랑 B의 속도는 바뀌어야 되겠네요. 맞지? 그럼 그 바뀐 속도를 VA'이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이제 바뀐 속도를 각각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잘 봐봐요. 일단 최초 상황 봐봐. 바닥에 마찰이 없으면 힘, 즉 R자인 몇이에요 얘네들? 중력은 수직 항력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R자임이 0인 상태겠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A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 개를 봐야 돼. 여기에서 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외력이 0이어야 되거든요. 외부 힘이 없을 때,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뜻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봐봐. A의 개로 한번 봐볼게요. A 개를 보면은 이렇게 3단 형태로 그려보면은 VA, VA 프라임. 왜? 여기에 B가 A를 미는 이거 받으니까 속도가 바뀐 거잖아. A 개로 보면 외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여기 있잖아. 힘 있잖아. 그쵸? 이러면 얘는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운동량 보존 안 돼요. 우리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량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충돌 시간을
t초라고 좀 가정하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은 FBA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뭐가 변해야 돼? A의 운동량이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A만 보면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맞죠? 두 번째는 B의 개만 보면요. 이렇게 B는 근데 힘을 오른쪽으로 받죠? 한번 봐봐. B도 힘을 받았으니까 근데 얘가 충돌 T초 동안 했으면 얘도 T초 아니에요? 둘이 부딪힌 거잖아. A랑 B랑. 그죠? A랑 B랑 둘이 부딪혔는데 시간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지?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R자임 곱하기 시간. 이만큼 B의 운동량이 변하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B도 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량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력이 존재하니까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봐봐. A는 운동량 커졌을까 작았을까? 이건 작아져야 돼요. 왜?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의 반대잖아. 그럼 줄어들어야지. 그지? 반대로 B는요? 오른쪽 가고 있었는데 힘도 오른쪽이잖아. 이러면 빨라질 거 아니야. 이 경우에 얘는 증가를 하는 거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각각 A의 개, B의 개로 보면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각각 변하는 거죠. 됐죠? 그 운동량 보존은 언제 쓰는 건데요? 여기서 나와. A 플러스 B 개로 한번 봐봐요. 이러면 A랑 B가 한 뭉탱이로 보는 거잖아. 여기 한 뭉탱이로 보면은 이거는 내부 힘이니까 사라져요. 그쵸? 그럼 내부 힘이 사라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외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개로 봤을 때만 사실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이제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운동량이 안 변해. 보존이 된다. 근데 봐봐. 애초에 뭐예요? A 플러스 B 개니까 처음 운동량은 다 합쳐야지.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 이렇게 합쳐야죠. 이게 A 플러스 B 개의 운동량이잖아. 그치? 나중 운동량은 A 변화된 운동량 프라임이라고 두면은 이렇게 이게 A 플러스 B 개의 나중 운동량이잖아요. 두 개 더한 게 묶었으니까 함께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똑같다.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P라고 안 쓰고 이제 MV 이용해 쓰면은 M A V A 더하기 M B V B는 A의 나중 운동량, B의 나중 운동량이 항상 보존이 된다. 이런 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죠? 개개인적으로 보면 충격량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묶으면 외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묶으면 사라지니까요. 이때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니? 그럼 예제 한 번만 볼게요. 문제는 또 쉬워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멈춰있는 B한테 A가 4m/s로 이렇게 팡 하고 부딪힌 거야. 그럼 부딪히고 나니까 B는 오른쪽으로 3m씩 가고 있었대요. 그럼 이때 A 속도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사실 하던 대로 F 대 M에 있어서 변을 찾아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마다 특화된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뭔가를 충돌하는 문제는 운동량, 충격량으로 풀으라는 소식입니다. 부딪히는 현상이 나오면. 운동량 보존해보자. A의 원래 운동량 몇이죠? 3, 4. 오른쪽으로 12 맞아요? B는 정지니까 빵. 그럼 전체 개 A 플러스 B 개의 운동량은 12잖아. 여기서도 12여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서 12가 돼야 되는데 이건 모르잖아. 근데 질량이 3이니까 일단 3V라고 놔. 그죠? 더하기 이거는 1 곱하기 3이니까 3일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얘가 9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놈의 속력은 오른쪽으로 3이 되겠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아? 그 다음 하나만 더 보면 이럴 때도 있어요. 문제에서 이런 거를 알려줄 때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이름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네, 뭐 이름까지는 사실 뭐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3km) 1km 속도는 6. 이렇게 정지해 있던 놈한테 팡 하고 부딪혔는데 두 개가 함께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럼 보면은 운동량은 18이죠, 오른쪽으로. 요거는 정지니까 빵. 그걸 합쳐서 또 18이 돼야 돼요, 여기서도. 그럼 는 A 질량 3V. 우리 어차피 묶여 있으면은 함께 움직일 때는 계속도, A 속도, B 속도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V라고 넣으면 됩니다. 더하기 1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그럼 V 계산해보면 2분의 9겠네요. 맞지? 근데 애초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돼. 아, 묶였으니까 전체 개는 어차피 똑같지. 개 속도, A 속도, B 속도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합쳐서 개의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 번에 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상관없죠? V는 2분의 9m/s. 근데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합쳐져서 가는 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만 그냥 이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차례가 있어요. 이제 뭐 차륵 같은 거. 현실에서는 좀 힘들죠, 되기? 뭐 차륵 같은, 굳이 예를 들자면 차륵 같은 거. 되죠? 넘어가도 돼?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이제 상자에다가 총을 쏴요. 팡 쏴. 그럼 총알이 탁 박혀가지고 같이 가지 않겠어? 뭐 그런 거를 완전 비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가셔도 되고요. 제가 더 하나 알려드릴게. 운동량의 보존, 전체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그죠? 왜 보존이 되겠어? A는 줄고 B는 늘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가 보존이 될 때는요. 그 세부적으로는 줄어든 게 있어요. 그치? 여기서는 A 같은 거는 운동량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근데 줄어든 A랑 늘어난 B의 양이 똑같으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래 운동량이 10이었어요. 그리고 합쳐서 20인데 A가 5로 줄면 얘가 15로 늘어나면은 똑같이 20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보존될 때는 그 세부적으로는 감소한 애만큼 늘어나면 돼요. 맞죠? 그걸 활용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소한 A의 운동량만큼 B의 운동량이 늘어나면 됩니다. 맞지? 그럼 이거를 활용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수식적으로만 보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맞죠? 근데 A랑 B랑 이게 똑같은 거잖아.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1대1인 거잖아요.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지만 절대값을 씌워보면은 크기만 비교하면은 한 개는 늘고 한 개를 줄면 똑같으니까 1대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A와 B의 질량비가 1대3이면 속도 변화량은 몇이죠? 3대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을 때는 질량비와 속도 변화량의 크기 B는 반비례를 좀 하는 거예요. 맞아? 이걸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여기 이걸 다시 한번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가 부딪히기 전과 부딪히기 후의 A 속도와 B 속도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A는 오른쪽으로 속도가 4였잖아. B는 멈춰 있었고요. 근데 부딪히고 나니까 B 속도가 오른쪽으로 3이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보기 전에 질량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질량비는 A와 B의 질량비가 3대1이잖아요. 그럼 속도 변화량 B는 1대3이 나오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3 변했잖아. 그럼 얘는 1 떨어지면 되는 거야. 변화량 B가 1대3이니까 알겠죠? 변화량 B가 1대3인 겁니다. 근데 한 개는 줄고 하나는 늘어나면 돼요. 그럼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3.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괜찮죠? 특히 이 방법은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5쪽 하다 만 거 좀 더 보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이제 충돌과 충격 완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거까지는 꼭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진짜 앞으로는 제가 딱 정해줄게요. 화요일에 그 저번 주 뉴턴 거기 문제풀이 올릴 거고요. 목요일에 이거 이론이랑 운동량 충격 이론이랑 문풀 같이 올려줄게요. 목요일에. 알겠지? 다음 주 토요일에는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은 그래도 질문 수주가 좀 적지 않을까? 알겠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그 질문 시간에 오늘도 1시간 10분 정도 썼어요. 이렇게 뒤에 시간이 좀 딸려가지고 알겠지? 응. 운동량을 크게 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근데 목적이 있어야 돼. 이런 거를 하는 얘의 목적이 뭐냐면요. 나중 운동량을 크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 멀리 던지고 싶은 거야. 나중 운동량이 크면은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멀리 갈 거 아니야. 맞지? 공을 찰 때 멀리 차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봐봐. 나중 운동량은 얘를 키우고 싶으면 변화량을 키우면 돼요. 왜냐면 변화량이란 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커지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얘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을 키워주려면 불 들어와 있니? 들어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충격량을 키워주면 되지. 맞죠? 근데 우리가 충격량을 키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내가 힘을 세게 하든지 또는
시간을 늘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힘 센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세게 차면 세게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찰 수 있는 최대한 차고 거기서 더 키우고 싶으면 시간을 늘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힘을 주는 시간을 늘려주면 그만큼 충격량이 커지고 충격량이 크면 변화량이 크니까 변화량이 크면 나중값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멀리 공이 날아간다. 그죠? 이런 예시를 좀 몇 개 아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대포인데 이게 대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포알이 날아가려면 이제 불을 딱 점화시키는 순간 대포알이 힘을 이렇게 탕 받을 거 아니야. 이 힘으로 대포알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때 대포알을 좀 더 멀리 날리고 싶으면 얘가 좀 더 길면 돼요. 원래는 이만큼이잖아. 여기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인데 대포 길이를 이렇게 늘리니까 이 대포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만큼 힘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러면 대포알이 여기 빠져나왔을 때 운동량이 좀 더 큰 상태로 나오니까 더 멀리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대포가 나오는 이 관 이름을 포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신이 길수록 대포알이 멀리 날아간다. 이게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시간을 늘리면 이게 커지고 이것도 커지고 결국 이게 커진다. 됐죠? 다른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웬만한 구기 종목에서 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구할 때 배트를 끝까지 휘둘러라. 축구공 찰 때 발을 이제 좀 끝까지 차라. 이런 말. 그게 이제 공과 뭐 배트가 됐던 발이 됐던 뭐 골프채가 됐던 그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과정을 똑같이 겪어서 이제 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반대로 충격 완화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얘는요, 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덜 아프게 맞는 게 목적입니다. 맞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덜 아프게. 그럼 그 방법이 뭔지 한번 봐봐.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공이 날라와요. 공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가? 이렇게 V라는 속도로 날아오는 공이 있어요. 그럼 머리에 박혀 공이. 그럼 공의 속도는 몇이 되죠? 0이 되잖아. 맞지? 그럼 봐봐요.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몇이죠? 나중 빼기 처음 0 빼기 mv니까 마이너스 mv 맞아?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이게 공의 충격량이잖아, 사실은. 공의 충격량이 마이너스 mv인데 우리가 알기로 사람의 충격량은 몇이야, 그러면? 플러스 mv 아니야? 왜냐면 이때 받은 충격은, 공이 받은 충격은 사람이 공을 받쳐주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공은 사람한테 이 방향으로 힘 주니까 작용, 반작용의 힘은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잖아. 근데 충돌 시간도 똑같을 거야. 둘이 부딪힌 거니까. 사람 반중에 이겁니다. 그럼 봐봐.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못 바꿔. 이미 정해진 거야, 이거는.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잖아. MV란 고통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운명에 처했어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덜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일정이니까 충격량은 고정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덜 아프려면 이게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게 작으려면 시간이 늘어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 일단 이해돼? 이게 고정이니까 이 상태에서 시간이 늘리면 얘는 작아져야 된다. 그만큼 이제 덜 아프다. 그럼 봐봐요. 구분을 항상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는 시간을 늘렸는데 충격량이 커지고 그 운동량 변화량이 크니까
나중 운동량이 커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얘는 시간이 늘리니까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시간이 늘리니까 힘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행위, 똑같이 시간이 늘렸지만 결과가 다르니까 그거를 문제 상황을 잘 읽어보시고 어떤 걸 물어보는 건 잘 판단해서 골라야 됩니다. 이해돼? 이때 이렇게 충격을 다룰 때 우리가 이때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충격량이고요. 이때 힘을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 계산할 때 받는 알짜 힘을 충격력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이름이 또 한 틱 차이로 바뀌니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충격량 이거는 얘는 충격력 이건 힘입니다. 그럼 충격력은 힘이니까 얘는 단위 뉴턴 쓰는 거예요. 맞지? 됐나요? 그 다음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이게 표현이 좀 되는데 그래프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힘 시간 그래프는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사각형 그래프가 현실에서는 잘 안 나와요. 현실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넓이가 뭐예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되겠죠? 그럼 제가 두 가지 좀 표현해 볼게. 이거랑 요겁니다. 얘는 뭐냐면 최대 힘입니다. 제일 센 곳이 저기잖아. 얘는 뭐냐면 얘를 평균 낸 거야. 평균이니까 가운데쯤에 있겠죠? 이거는 평균 힘이야. 그럼 평균 힘이랑 최대 힘 중에 뭐를 충격력이라고 부를까요? 평균이 충격력입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시간을 늘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봐봐요. 이 상태에서 시간을 여기까지 늘려봐. 근데 충격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래프의 가로가 늘어나잖아. 그럼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가로가 늘어나면 세로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늘어난 만큼 평균 힘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마지막으로 사례. 자, 우리가 정지 상태인 컵을 떨어뜨렸어. 자연낙하 시켰어요. 맞죠? 2초 뒤에 바닥에 떨어졌다 쳐봅시다. 누가 먼저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지겠지? 둘 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만 받으니까. 그러면은 2초에 둘 다 이렇게 도착할 겁니다. 2초 때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은 둘 다 몇이에요? 중력만 받을 때 가속도 몇이죠? 10이잖아. 2초 뒤면 속도 몇이겠어? 20이겠지 뭐. 맞죠? 그럼 둘 다 방에 탕 닿으면 속도 몇으로 변하겠어요? 멈추겠지 뭐. 바닥에 박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지? 그럼 둘의 운동량 변화량은 몇이죠? 일단 같아 달라 이게? 똑같겠죠. 똑같은 컵이면은 질량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3kg면 부딪히기 전에는 둘 다 운동량이 60일 거 아니에요. 멈추고 나면 운동량 똑같이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둘 다 60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만 방석을 다뤄.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둘의 충격량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방석을 설치한 쪽은 방석이 찌그러지면서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 시간이 크면 힘이 작아질 거 아니야. 반대로 바닥에 쾅 부딪히면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힘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얘만 깨지는 거죠. 이 친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힘이 줄어드니까 안 깨지는 거고, 충격량은 똑같은데 시간 때문에 충격력의 차이가 생기면서 얘는 안 깨지고 쟤는 깨지고,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있니? 없으시면 47쪽 이제 여러 가지 완화, 뭐 예시 이런 거, 이제 대부분의 안전장치나 안전을 위한 행위들이 다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매트, 찌그러질 때 시간 늘리는 거고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무릎이 구부러지잖아. 자동적으로. 그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그 행위가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야구 선수도 공 받을 때 이렇게 뒤로 빼는 거 알아요? 공? 손? 이게 뒤로 빼는 게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에어백. 자동차에 찌그러지는 거. 자동차는 일부러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요. 안전을 위해서. 찌그러지는 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거라서 일부러 잘 찌그러지게 제작을 합니다. 뭐 나머지는 뭐 매트, 뭐 번지점프 줄 이런 거 다 뭔가 찌그러지거나 늘어나면서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 그래서 힘을 좀 덜 받게 해주는 겁니다. 뭐 예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납득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